지난 23일 밤 북한 동해 상공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군사작전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B-1B 출격과 북한의 대응과 관련된 논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먼저 이 B-1B 전략 폭격기 북한 동해에서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B-1B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작전은 지난 토요일 23일 밤 자정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정원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전혀 그 상황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북한은 B-1B 작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동해 방면의 전투기 배치를 일부 변화한 정도로 수속 대응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이 미군 폭격기의 작전 상황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황상 몰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인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요 뉴욕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폭격기를 격추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당시 미국의 폭격기 B-1B 랜서는 동해 원산 기준으로 해서 350km 바깥에 국제 공역에서 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격추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희박하군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제 지대공 미사일 중에 제일 사거리가 긴 것이 SA-5라고 하는 것인데 사거리가 250km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50km에서 한참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격추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미사일 말고 북한의 요격 전투기가 출동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B-1B 랜서를 F-15 전투기 편대가 호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양쪽의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출동 즉시 북한의 전투기들은 격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이 앞으로도 똑같이 350km 외부에서 전개된다면 격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폭격기가 만약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250km 이내로 들어가거나 전투기의 호위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격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폭격기의 경우였는데 미군은 정찰기나 조기 경보기도 자주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찰기의 경우 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점은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정찰기 지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과거에 북한이 미군의 정찰기를 격추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1969년 4월 15일의 일입니다. 청진 동남쪽 160km 상공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 해군 소속 E-121 조기 경보기가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이 미그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서 격추를 했습니다. 전투기가 출격했군요. 예. 31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이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일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고 2년 동안 조용하게 정보를 수집했다가 은밀하게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격추를 성공을 했습니다. 또 2003년 비교적 최근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03년 2월에도 북한 전투기 2대가 미군 정찰기의 근접 비행 수백 미터 이내로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북한 동해 상공이었는데 북한의 전투기가 미군의 정찰기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를 위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한 레이저를 조준을 한 것이 탐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위기 일발 상황도 있었는데 북한은 과거 사례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미군 군용기 격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이 2년 동안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다렸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B-1B 작전에 대응 기동을 하지 않은 것 의도적인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어제 국정원 보고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은 몰랐다,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의 공군력, 또 방공망, 레이더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허둥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만 전술 차원에서 오히려 모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B1B 전략 폭격기 최근에 한반도에 자주 와서 작전을 하고 폭탄 투하 훈련을 자주 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격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북한이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 북한이 미군 폭격기를 격추하는 것 국제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북한이 뭐 국제법을 그렇게 존중해온 나라인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이거 격추를 과연 시도할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시의 국제법과 또 전시의 국제법 적용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은 서로 군사적인 협박을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제 심각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일률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가 작동하는 전쟁 지역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라든가 이번 미군 전략 폭격기의 북한 동해상공 비행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쟁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 있는 자위권 발동 협박도 한반도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영공 밖에 있어도 미군의 폭격기는 격추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기회가 나면 미국 폭격기가 영공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격추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그런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도발 옵션 중에 분명히 폭격기를 격추하는 것도 넣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시의 국제법을 강조한다면요. 미국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평시 국제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북한 영공의 외부가 평시 국제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격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의 영공이 아닌 국제 공역으로 알려진 공간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네. 다만 북한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격추를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B1B와 같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군용기는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외부에서 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군사적 협박을 최대 수위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감을 확대하고 또 한국의 국제 신인도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낮추는 쪽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